이번에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K8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격을 놓고 보면은 그랜저가 한 단계 더 윗등급이고 이전 그랜저랑 비교해도 같은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최근에 그랜저가 런칭을 했죠. 올해 마지막을 뜨겁게 불태운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쌍용의 토레스가 나왔을 때 그 느낌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 댓글을 좀 보면은 재미난 분위기예요. 반 정도는 괜찮게 나왔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반은 호불호가 좀 있다, 이거 디자인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이제 디자인도 공개가 되고 가격이 공개가 되니까 가격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 이거면은 G80으로 넘어가지, K8이 선녀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랜저의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가 아닌가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랜저 리뷰를 했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얼마 올랐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전 IG 그랜저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트림인 프리미엄 기본 가격이 342만 원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16만 원부터 신형 그랜저의 시작가가 되는 거죠.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랜저의 가격을 두고 비싸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형 그랜저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 상승이면 진짜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 분위기는 조금 그 부정적인 분위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출시됐던 수입차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나온 폭스바겐 제타가 있어요. 폭스바겐 제타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34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뭐 달라진 부분은 외관 디자인, 실내 뭐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바뀌었는데,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도 있고 뭐 반도체 이슈 그리고 새로워진 디자인들 때문에 가격이 한 340만 원이 올라간 걸 생각을 하면 그랜저는 풀체인지예요. 개발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연구원분들이랑 조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신형 그랜저 디올류 그랜저의 개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들어봤거든요. 이전에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 본사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조그만 그냥 변화,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 나는 그냥 좀 적당한 판매를 한번 보여주자 약간 이랬는데, 실제 판매량은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높은 판매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 내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신형 그랜저 7세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도 정말 거의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개발비도 무지막지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342만 원이라는 금액이면 정말 거의 안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들도 정말 많이 추가가 됐죠. 뭐 흡음재 타이어, 그 다음에 유리가 다 이중 접합 유리의 원포크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휠도 기본적으로 1인치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옵션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전의 그랜저는 완전 딴 차 혹은 한 단계 밑에 등급의 차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42만 원이면 나름 괜찮은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댓글에 K8과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K8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정답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K8과 그랜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한 계단 위에 있는 트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스포티지랑 투싼을 봐도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이 트림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게 한 단계 더 위에 있거든요. 투싼의 가장 최상위 트림이 인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인스퍼레이션 금액과 이런 약간 옵션들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지는 노블레스 등급과 가격이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투싼보다는 반 계단 위에 있는 게 스포티지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 트림도 하나 더 많고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이번에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K8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격을 놓고 보면은 그랜저가 한 단계 더 윗등급이고 이전 그랜저랑 비교해도 같은 모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죠.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K8은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398만 원이 차이가 나고 익스클루시브가 629만 원이나 납니다.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는요 무려 672만 원이에요.
이 정도 차이면은 거의 반계단 위에 있는 차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옵션들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풀옵션으로 계산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628만 원,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619만 원, 가장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592만 원의 가격 차이를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은 플랫폼도 3세대 플랫폼 그대로 공유하고 있고요.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휠 베이스도 2895mm로 동일하고요. 전장과 전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디자인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엔진도 동일한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교하는 거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를 비교하고 있는데 마력도 198마력이고 토크도 25.3토크로 동일하죠. 변속기도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연비도 11.7로 동일합니다. 단 차이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공차 중량이 K8보다 신형 그랜저가 조금 더 한 8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흡음재나 방음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품들이나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좀 더 무겁죠. 근데 80kg 더 무거운데 출력이나 연비가 똑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또 차이가 있겠죠. 일단은 이번 신형 그랜저에는 RPM 상황에 따라 엔진의 그 분사 방식이 직분사를 하느냐 아니면 간접 분사를 하는 거냐 약간 이런 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거는 K8 땐 들어가지 않은 기능인데 과연 신형 그랜저에는 어떻게 구현을 해냈는지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밑에 그 소음 올라오는 거를 주파수로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전체 다 들어가요. K8 같은 경우에는 2열은 이중접합 유리가 빠지거든요. 물론 K8도 연식 변경을 통해서 앞유리나 이제 1열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상품성을 보완을 해서 이중접합 유리도 들어가고 옵션도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그랜저와 비교하면 옵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흡음 타이어 이게 전 트림 기본으로 들어가요. 신형 그랜저 저희가 아직 타본 건 아니지만 이 연구원분의 말에 따르면 깡통 모델과 풀옵션 모델의 이 정숙성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그랜저가 거의 G90급에 가까운 정숙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게다가 전자 프리뷰 서스펜션 역시도 이전에 들어가 있었던 전자 프리뷰 서스펜션보다는 한 단계 더 윗등급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기반을 해서 앞에 전방에 뭐 방지턱이라든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미리 이제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가지고 인식을 해서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한다든지 이 앞에 센서가 도로 노면을 읽어서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갔을 때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전자 프리뷰 서스펜션 역시도 K8보다는 한 등급에 더 윗등급의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중 이제 압축되어 있는 도어 실링이 있어요. 요거 이 고무 몰딩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여러 겹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요런 몰딩들도 K8보다는 그랜저가 조금 더 신경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오토 플러시 도어, 프레임 리리스 그리고 가장 큰 게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그러니까 실외관 디자인도 되게 큰 차이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완전 싹 갈아엎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콘이나 그다음에 UI도 달라졌고요. 사용자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작동하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편하고 그다음에 퀵슬로 요 이제 CCNC 새롭게 들어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퀵 컨트롤이라든지 요게 이제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은 상단바 이렇게 내리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조율할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 같은 걸 앞으로 당겨와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한 단계 더 윗등급의 사용하기 편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퀵슬롯 같은 것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돈값을 하는 차급이 나뉜다고 느끼는 게 바로 OTA예요. 이 OTA가 무선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싸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거는 그냥 뭐 내비게이션 정도나 아니면은 뭐 그냥 소프트웨어 간단한 거 정도 했는데 G80이나 G90은 다양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거든요. 막 차가 어디 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진단 그 OBD 꽂아가지고 진단 코드 안 받아도 이 컴퓨터에서 다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OTA가 싸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랜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뷰 프리뷰 서스펜션이나 뭐 각종 업데이트 차 문제를 굳이 센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진단을 다 하고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까지도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K8에나 들어가 있지 않는 기능이에요. 자, 옵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확실히 체감이 되지 않나요? 근데 한 가지 더 체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무시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D56 그랜저의 프리미엄 가장 깡통이죠. 시작가가 3,716만 원입니다. 근데 K8은 얼마나 그랬죠? 3,318만 원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위에 노블레스가 얼마예요?
3,573만 원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K8의 중간 트림이 디올류 그랜저 가장 낮은 트림보다도 저렴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시작 가격만 이러기 때문에 옵션을 넣으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풀옵션을 넣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4,426만 원이고 K8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에 풀옵션을 다 집어넣어도 4,363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풀옵션을 해도 K8 프리미엄이 조금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이브리드는 어떨까요? 하이브리드는 뭐 2.5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프리미엄이 4,376만 원 시작이고 노블레스가 4,2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K8 중간 트림이 디올류 그랜저 가장 낮은 트림보다도 저렴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가장 최상위 캘리그라피의 풀옵션 가격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706만 원이면은 한 15% 이상 더 비싼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확실히 한 단계 더 윗등급 아니냐? 같은 풀옵션인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둘러봤고 어쨌든 그래도 같은 트림이기 때문에 디올류 그랜저와 그 다음에 K8 가장 밑에 트림부터 옵션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러면 기본적인 가장 저렴한 트림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류 그랜저는 프리미엄이고 K8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라이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칼럼 방식 기어 레버가 그랜저에만 적용이 되고요.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에어백이 그랜저가 K8보다 하나 더 많은 10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옵션의 차이가 나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교차로 대항차가 있습니다. 이게 그랜저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K8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드라이브 YG를 넣어야지만 이 옵션이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포함이에요. 요거 그랜저에서는 기본인데 K8은 120만 원 또 드라이브 와이즈에 요게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랜저는 기본 18인치 휠부터 시작을 하는데 K8은 17인치 휠이 기본이고 18인치 휠로 변경하려면 100만 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중 접합 유리도 그랜저는 전체 앞유리 1열, 2열,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글라스 뒤에까지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K8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와 1열까지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그랜저가 이제 12.3인치가 기본이고 K8 같은 경우에는 4.2인치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팩 150만 원짜리를 집어 넣어야지만 비슷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팩까지 집어넣으면 15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뭐 봤죠? 스타일이 100만 원이에요. 18인치 위로 올리려면 100만 원을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팩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50만 원이죠. 여기에 드라이브 와이즈가 120만 원입니다. 370만 원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디올류 그랜저 프리미엄과 K8 노블레스 라이트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난다 그랬죠? 398만 원 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그랜저급으로 옵션을 동일하게 맞추려면 K8 요 세 가지 옵션을 추가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 세부적으로 옵션이 좀 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큰 틀에서 비교를 하자면 이 옵션 세 개를 추가를 해야지만 이 그랜저 프리미엄과 거의 비슷한 스펙의 이 옵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70만 원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20만 원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랜저에 웬만한 거 다 몰빵을 하게 된 거죠. 이 정도 옵션 차이면 20만 원이 뭐예요? 200만 원이 넘는 금액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옵션의 금액을 조금 차이를 둬서 그랜저가 약간 좀 비싸 보이는, 그러니까 기본 트림이 비싸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너무 그랜저랑 K8이랑 동일한 가격으로 나온다 그러면 누가 K8을 살까요? 다 그랜저를 사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금액은 K8이 조금 더 저렴하게 보일 수 있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하나는 그랜저가 K8보다는 한 등급에 더 위에 있는 차로 보이게끔 만들어지게끔 기본 가격, 기본 트림을 옵션을 많이 집어넣어서 반 단계 혹은 한 단계 위의 급으로 맞춰놓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옵션과 가격을 비교해도 한 단계 끝 위에 있는 차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익스클루시브랑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랜저나 K8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트림인데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위에 프리미엄이랑 노블레스 라이트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또 옵션들은 다 기본 품목으로 익스클루시브랑 노블레스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후축방 충돌 경고,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는
그랜저에서는 마찬가지로 기본이고요. K8은 드라이브 와이즈 120만 원을 넣어야지만 요게 들어가고, 요게 이제 K8은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가야 기본 적용입니다. 자, 보이죠? 여기서도 시그니처 등급에 가야 기본인 안전에 대한 옵션들이 그랜저는 익스클루시브 한 단계 밑에부터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랜저는 저 전동식 커튼이에요. 2열에 이제 전동식 커튼이 들어가고 2열 이중 접합 유리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K8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 커튼이죠. 이것만 봐도 차이가 있고요. 자, 뭐 천연 가죽 시트, 앞좌석 통풍,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등 그랜저에서는 기본이고 K8은 110만 원짜리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지만 비슷해집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CCNC라든지 뭐 OTA 뭐 이런 건 또 마찬가지로 기본이고, 테러진 UI가 정말 넘사벽이에요. 테러진 UI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정말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칼럼식 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센터 콘솔의 이 공간의 활용도가 정말 커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차 보면서 이 컵홀더가 사용했을 때는 컵홀더가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필요 없으면은 이거 가드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넓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K8과 좀 차이가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UV 향균 시스템이 들어간 것도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상의 트림인 캘리그라피랑 시그니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요거 뭐냐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크면은 내가 분명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핸들 그냥 잡고만 있어서 이게 센서가 인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G90 때 뭐가 들어가 있어요? 터치식 혹은 감음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핸들을 잡고만 있으면은 그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을 안 띄웁니다. 요게 그랜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G80에도 안 집어넣은 게 이게 지금 G90에만 들어가 있던 게 그랜저에도 지금 들어간다. 이런 옵션 차이가 정말 크고, 그리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것도 그랜저에만 들어갑니다. 이 진짜 정숙성은 K8과 그랜저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날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휠도 19인치랑 18인치 휠로 차이가 나고, 19인치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제 스타일이 추가가 또 돼야 돼요. 근데 그랜저는 20인치 휠도 다양하게 캘리그라피도 있고 블랙 잉크 패키지고 또 추가가 됐잖아요. 자, 게다가 예전 1세대 각 그랜저의 그 오마주, 약간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20인치 고희도 스퍼터링 휠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 스피커도 선택할 수가 있죠. D56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보스 스피커, K8 같은 경우에는 메르디안 스피커가 들어가고, 개수는 똑같아요. 14개로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그랜저는 저음질의 미디어 소스를 고음질로 변환해주는 사운드 트루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스피커 옵션이라고 해도 그랜저가 하는 게 더 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운드도 또 중간으로 좀 모이게 해주는 센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뭐 사운드 시스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그 좀 약간 사운드의 느낌은 그랜저가 거의 뭐 G90에 가까운, G90도 그 3D 버추얼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이게 비교를 해봤는데 선택 옵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옵션표를 딱 눌러보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D56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수평형 트림 구조로 되어 있고, K8 같은 경우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션 선택으로 되어 있죠. 이 수평형 트림 구조가 뭐냐? G80이나 제네시스 사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먼저 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엔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선택하잖아요. 그랜저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트림을 선택한 다음에 엔진 트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K8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엔진 2.5 살 거냐 3.5 살 거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조금 옵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게 바로 이 수평형 트림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옵션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일단 3.5 가솔린 엔진을 추가하면 그랜저가 250만 원인데 K8이 339만 원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그랜저가 120, K8이 110만 원, 10만 원 정도 그랜저가 비싸죠. 요거는 연식 변경을 통해서 나오는 모델들도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10만 원씩 인상이 됐어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그냥 똑같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랜저는 100만 원인데 K8 같은 경우는 165만 원이에요. 게다가 노블레스 라이트는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게끔 막혀 있습니다. 옵션 가격도 K8이 조금 더 비싸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4륜 구동 옵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단 3.5 가솔린을 선택해야지만 이 H-트랙 4륜 구동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둘 다 동일하게 220만 원으로 옵션 가격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 옵션은 그랜저가 120만 원, K8이 85만 원인데 이거는 가장 밑에 트림을 선택할 수가 없고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랑 노블레스부터 스피커 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가격이 그랜저가 더 비싸죠. 120만 원으로. 스피커 개수도 똑같은데 왜 그랜저가 더 비싸나? 야 여기구나, 여기서 그랜저가 더 비싼 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옵션이 하나 또 더 들어가죠. 바로 이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 그랜저에는 이 스피커에 묶여 있어요. 이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약간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야 K8이 괜찮다, 그랜저 왜 이렇게 비싸졌냐 했어 안 했어? 근데 막상 비교해 보니까 그랜저가 더 괜찮은 거예요. 요즘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G80, K5, K8 같은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연식 변경을 통해서 기본으로 묶이고 가격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랜저도 기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300만 원 오르긴 했지만 옵션들이 기본 품목으로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기본으로 옵션들이 다 묶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600만 원 올랐다, 이거 그냥 300만 원 올랐다, 그냥 이거 너무 쓰레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자세히 세부 옵션들 따져보면은 정말 기본, 그냥 옵션 추가 안 해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것들. 자, 빌트인 캠 2, 요것도 차이가 있죠. K8은 이제 그냥 빌트인 캠인데 얘는 빌트인 캠 2로 들어갑니다. 초고화질 이제 QHD 해상도 카메라가 또 탑재되고 음성 녹음도 들어갑니다. 게다가 대용량 외장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 내장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한 단계 또 위에 좀 개발이 된 고이 빌트인 캠 2가 들어갔다. 요것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차량에 가까이 가면은 차 문이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요 오토 플러시 도어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옵션을 비교해보면서 하나씩 따져보니까 어떤가요? 가격이 공개가 되고 가격만 놓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야 역시 연식 변경되고 풀체인지 모델이 되니까 가격이 비싸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게 기본으로 들어갔는지 말씀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기본으로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으로 묶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옵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랜저 같은 플래그십 세단을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어넣을 거 그냥 묶어서 넣고 가격도 기본 가격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지도 않았고, K8에 비해 기본 옵션들 뭐 흡음재라든지 이런 정숙성에서 넘사 벽이고 뭐 OTA 기능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K8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가격과 옵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실차를 앞에 두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도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박 들어가겠습니다.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 캣이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